사투리 강의 시간으로는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때로는 그래요. 내가 이렇게 멍청할 수도 있나? 뭐냐고 하면 이치 공부하면은 모든 흐름의 이치를 알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게 원인을 얼른 찾아서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고생하고도 그 생각을 못 해가지고 밤새도록 고생하고 새벽이나 그걸 해결책을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고생을 할 만큼 다 하고 나니까 나도 내가 이렇게 멍청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게 뭔 얘기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스 차면 엄청 불편하죠? 창자가 배배 꼬이는 것 같고 엎드려도 누워도 안 편하고 창자가 팽창돼서. 근데 명색이 신천어학을 창시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밤새도록 고생을 했어요. 그래 옆에 누가 있으면 불편하다가 아예 다른 방에 가서 막 배속이 차고 도저히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근데 새벽쯤 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할까? 이거 하나도 해결 못하고. 근데 가스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뭐예요? 미생물이 영양분을 소화시키면서 나오는 질소가스가 팽팽하게 늘어난 게, 왜냐고 하면 내가 요즘 이제 너무 노동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내 체력에 그동안 심한 일을 안 하다가 산에 가서, 여러분들 산에 한번 이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한번 일해놓은 거 가서 보시면 알지만 경사가 이렇습니다. 포크레인 전문으로 운전하는 사람도 처음에 오니까 무서워서 못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를 이런 비탈을 내려오면서 나무 뿌리를 다 뽑고 거기를 골라가지고 거기를 거름내고, 거름을 올해 18,000포를 샀거든요. 16,000포를 지금 뿌리고 거기다가 이제 약초로 이렇게 파종을 하는데, 이게 나무를 뽑으려면 경사진대에 있으면 포크레인이 아래로 갔다 우로 갔다 하면 몸이 전신을 하루 종일 흔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지금 다리가 아리배서 양반다리를 못해요. 저녁에 밥을 숟가락을 뜨려고 하면은 한 10분 앉아서 숨을 좀 가눠야 밥을 떠먹지 힘들어서 밥도 먹으니까 저녁 먹으면 톡 떨어져서 8시 안에 한 7시나 8시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한 130일 140일 하다 보니까 지금 한 25,000평을 파종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게다가 남 돈은 주는 돈으로 여기 인건비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억 2천만 원어치를 한 5개월 동안 했어요. 내 손으로 내가 직접 다 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이걸 못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건 괜찮잖아요. 그렇죠? 내가 놀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건 그래도 여러분들 다 먹는 거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가스 차는 걸 얘기 들으면 질소가스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질소가스가 그 만들어내는 원인은 뭐예요? 미생물이 그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장 운동이 왕성하니 해서 방구로 쑥 빠져버리면 장에 팽창이 안 될 건데, 산소가 부족하니까 장도 무기력해가지고 가스가 빠지지 않고 장이 자꾸 팽창되니까 가스가 차서 창자가 배배 꼬이는 것 같이 이렇게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스를 못 만들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못 만들게 하는 저기는 신천어학을 하는 사람은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겸입니다. 주겸. 미생물은 어때요? 갑자기 짠 게 들어가면 활동을 못해요. 그렇죠? 그놈이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영양분을 자꾸 갉아먹어야 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주겸을 그냥 짭짤하니 타가지고 수저로 그냥 일반 밥수저 있죠? 그걸로 한 숟갈 푹 타가지고 그놈 마셔버리면 갑자기 짜운 게 들어가면 소금이다 범벅해놓는 이놈이 음식을 먹겠어요? 못 먹죠.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요. 그래, 그 생각을 밤새도록 못하고 있다가 새벽에나 그 생각을 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하면 되지 싶어갖고 있나가지고 주겸을 한 숟갈 푹 터가지고 저는 물에 타가지고 쭉 마시니까 불과 20-30분 있으니까 가스가 쑥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멍청하려고 하면 이렇게도 멍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생리이치법을 모르면 이런 생각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까도 전 시간도 제가 잇몸에 이렇게 염증 생기고 하면 실제 따지고 보면 식용유가 무슨 그게 약이에요. 그렇죠? 소금이 무슨 약이고, 그런데 알맞게 딱 쓰면 그 포인트에 딱 맞췄으면 항생제보다도 더 빠릅니다. 이게 인체 우리 이제 항생제를 쓰면은
우리 몸에 이로운 균이고 나쁜 균이고 동시에 다 죽이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은 우리 인체에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연의 그 생리 이치뿐만 이용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어리석으면 이런 걸 못해요. 그래서 내가 잊어먹을까봐 여러분들이 가스 있게 많이 찰 때 내 말 딱 기억하면 어때요? 아 맞아, 죽염수 독하게 타먹으라고 그랬지. 독하게 어느 정도냐? 밥숟갈로 하나. 됐죠? 여기다는 꿀을 넣어야 될까요? 안 넣어야 될까요? 안 넣어야 돼요. 영양분을 넣어주면 그놈이 더 승해지니까. 맞죠? 이때 가스는 철저기는 그 미생물이 활동을 못하게 막는 목적으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혈하고 죽염수를 타는 거는 우리가 거름에다도 설탕을 넣으면 금방 발효가 이루어집니다. 맞죠? 여러분들 효소 다 설탕 넣죠? 그게 먹이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사혈하고는 체력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 당이라고 하는 거는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그 촉매제, 기름으로 말하면 휘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빨리 타서 에너지로 되는데 당이라고 하는 게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라고 할 적에는 당이 꿀이 필요한데 이렇게 소화를 미생물의 활동을 못하게 할 적에는 꿀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맨 죽염만 물에다 훅 타서 쭉 마시면 불과 뭐 10분 20분 만에 가스가 푹 내려오고 그래서 쭉 낫고 나니까 어때요? 아이고 멍청한 놈. 그걸 몰라서 밤새도록 고생하고요. 그 사실 이 잇몸이나 염증 같은 것도 의외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 종종 있고 이것이 악화돼서 치주암이나 우리 방법으로는 쉽게 해서 위암이나 이런 건 고치기가 치주암하고 위암하고 따지면 우리 방법은 치주암이 치료 효능이 월등하니 높습니다. 왜냐? 위는 2번이 어혈을 빼보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18번하고 풍치혈은 어때요? 비교적 빨리 뚫을 수 있죠. 우리는 어혈을 빼서 피만 돌게 하면 고인물은 피를 돌게 한다는 것은 고인물을 흐르게 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고인물은 흐르게 하면 맑아집니다. 그럼 흐르면 피가 돌면 도는 걸로 끝나냐? 산도도 떨어지지만 해독성분도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우리 몸에 항체도 딸려 들어가요. 전부 피 속에서 같이 이렇게 섞여 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탁 해서 한 방에 그냥 탁 잡는 방법도 이렇게 하면 염증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균이나 어떤 통증이 올 때 기어 진통제나 항생제로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연의 생리 이치법을 이용하면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이런 걸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정리를 해준 거고요. 네? 혈암도 4번 이거 빼주고 그 밑티를 빼줄 필요 보통 지금 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빼도 됩니다. 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 갑상선에 막 염증 같은 거 편도에 염증 같은 거 생기고 치료 안 되고 또 목이 쳐서 목소리 안 나오게 할 적에도 18번하고 풍치혈하고 염증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준 지금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피부가 퍽퍽 파 있는 거는 꿀로 해결하고 염증이 되고 자꾸 붓고 하는 거는 식용유에다 소금 타가지고 그놈으로 양수질하고 강산 해독제 먹고 딱 빼주면 그냥 단 몇 시간 만에 세상에 이런 방법도 있는가 할 정도로 항생제 진통제 먹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왜 빠르냐? 강산의 산화작용이 피부를 녹여서 통증이 온다. 산을 해독해서 못 녹이게 하면 어떨까요? 통증 당장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학은 통증이 오면 마취를 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거를 방법을 꾀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는 통증의 원인 물질이 뭐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래 그 원인 물질은 강산의 산화작용에 치아 표면이나 잇몸 피부를 녹일 때 세포가 느끼는 통증을 뇌에 전달되는 것이 통증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기 때문에 강산을 해독해서 피부를 못 녹이게 하는 건 강산 해독제고 이왕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숨어있는 놈은 소금으로 불러내버리고 바깥으로 쫓아내고 나온 놈은 기름으로 버무려서 죽이고 다시 재발하지 않게는 피를 흐르게 하는 건 사열로서 해버리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용해버리면은 2시간 시술하는데 2시간 걸린다 해도 2시간 만에 통증이 90% 이상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서도 두고두고 고생한다고 하면 지만 손해지 뭐 별거 있나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이치를 알고 보면 그러면 이 분야에서도 그래요. 이게 여기만 해당될까요? 관절에 통증 오는 거, 허리에 오는 염증 모든 데 해당될까요?
그래서 이제 직접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소금하고 식용유하고 타사하는 건 환불이 노출된 거고, 노출되지 않는 거는 죽염수를 마셔주면서 염분 농도를 높여주는 거, 강산을 해독해주는 거, 피를 돌게 해주는 거, 세 가지를 동시에 응용해버리면은 그 치료 효능이 월등하니 강력하게 해줄 수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참고를 해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시간 강의 주제는 이제 현재 난치병에 대해서 내가 좀 하고 싶어서요. 우선 쉬운 거부터 이렇게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거인증 알죠? 네, 거인증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사람들이에요. 거인증, 키 크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현대 우리가 의학 시각으로 보면은 기존에는 게 자연의 모든 인체를 자연의 생리 이치법을 기준한 시각으로 질병을 거인증을 보는 거와 성분학이나 해부학이나 통계학으로 보는 거하고는 진단하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 공부를 배우거나 남을 이해시키고 이러면은 도대체 현대의학과 신천의학과 우리나라 전통의학이 무엇이 다르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그냥 짧게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그래요. 기존에 우리가 전통의학은 경험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경험방이다. 그럼 이걸 왜 경험방이다 정의를 내리느냐. 우리가 초창기에 이 의술이라고 만들어졌을 적에는 어디 우연하게 침이 가시를 찌르니까 통증이 줄어들더라. 무엇을 다려 먹으니까 증세가 완화되더라. 이걸 조금 더 넣으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걸 줄이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들이 축적된 게 우리가 동양의학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축적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정확한 생리이치의 논리 공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정인가. 그러니까 황제 내경도 어때요? 그것이 만들어진 내경은 황제가 꿈을 꾸니까 신선이 알려줬다고 해서 그걸 적어놓은 게, 근데 사실 신선이 알려준 건 아니겠죠. 정확히 따지면요. 거기 유명하니까 공부한 사람이 알려준 걸 황제가 자기가 했다 해서 황제 내경이라고 하는 나를 썼지만, 이건 누가 알려준 거니까 생리이치나 자연의 생리이치법이 포함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통의학은. 이 정도만 얘기해도 이해는 되죠.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경험방이다. 그러면 현대의학은 뭐냐? 현대의학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분학, 해부학, 통계의학이 발달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정리해주면, 그러면 이것이 성분학, 해부학, 통계의학이 합쳐진 게 우리가 현대의학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시각으로 우리 인체를 진단하고 질병을 진단하려고 하면은 생리이치하고는 엄연히 삼자가 전부 달라요. 같은 질병, 같은 인체를 보고도 병을 진단하는 방법이 다르면 치료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왜 다를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성분학으로서 해부학은 눈으로 보니까 진단할 수 있고, 통계의학은 여러 사람이 부모가 유전되면 이런 사람이 이런 병이 오더라 하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경험방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우선 구분하기 좋은 게 성분학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다 피 빼가죠. 성분 검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분학이 어떤 식으로 이게 발전이 되느냐? 간단해요. 성분학 뭔가 진단을 하려고 하면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럼 기준점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한 사람의 혈액을 빼서 성분 분석을 합니다. 수치로 나열을 시켜요. 그러면 이게 모델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분마다 수치를 다 나열을 시켜놓고 몸이 안 좋은 사람 피를 빼서 검사를 해서 여기다 맞춰봅니다. 그러겠죠? 이게 이제 성분학의 기준점이 될 수밖에, 이게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한계점이 여기거든요. 그러면 정상인과 다른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냐? 정상인보다 특정 수치가 높은 사람, 맞죠? 또 낮은 사람, 정상인에게는 없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 이 세 가지로서 다르게 성분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정상인보다 비정상적으로 특정 성분이 높은 사람, 부족한 사람, 정상인에게는 없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중 안에서 가장 빨리 정리해 줄 수 있는 게 정상인에게는 없는 성분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난치병에게는 강산입니다. 피가 썩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거. 강산성 물질이요. 근데 이거는 현대의학에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이것이 암도 유발시키고 악성 빈혈, 류마티스, 거인증, 현재 난치병의 모든 원인 물질은 이 강산이 정상인에게는 없는 성분의 이 강산인데 이거는 해결할 줄 모르는데 그나마 이거를 27년 동안 연구해서 이거를 해독하는 걸 연구해서 이만큼 온 건 내가 그러잖아. 지구상에서 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거를 해독이 된다고 하면은 그 논문에도 어떻게 나왔어요? 입안에 풍치 올 때 엄청 통증이 심하죠. 강산의 산화작용이 치아 표면을 녹이고 잇몸을 녹일 때 오는 산화작용으로 녹일 때 오는 통증이라고 하면 그 강산이 암을 유발시키기에 강산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해독이 되나 안 되나는 내가 실험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강산 해독제 한 30알이나 50알 입에다 딱 넣고 물을 조금만 넣고 1분만 머금고 있어 보라는 거예요. 통증 80~90% 즉시 없어집니다. 왜냐 강산이 해독돼서 피부를 안 녹이게 하기 때문에 그게 해독이 된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붓고 임신 중독증이 뭔데요? 산도가 높으니까 그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 모으는데 임신 중독증 환자 강산 해독제 먹여보세요. 붓이 싹 빠져요. 임신하고 자꾸 살찌는 사람들 산도가 높아지니까 산의 농도를 희석시켜서 수분을 끌어 모으니까 자꾸 살이 찌거든. 그때 강산을 해독해 보세요. 살 안 찝니다. 배만 올챙이처럼. 이것이 강산이 해독된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독성이 없기 때문에 누가 먹어도 이건 당시 피를 맑게 하는 해독 기능 하나인데 이 숙제는 아직까지 아무도 못 풀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지금 내가 발전시켜서 여기까지 왔죠. 그래 이게 정상인에게는 없는 성분이고 현대학에서 풀지 못한 그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이건 이제 쉽게 정해 정상인보다 부족한 성분이 있고 넘치는 성분이 있는 게 성분학적으로 병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 생리치로 보는 거와 성분학으로 보는 게 뭔 차이가 있느냐. 제가 한번 책에 써놓은 얘기를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인체는 먹이사슬 연결고리다. 자주 듣죠? 우리 이 혈액 속에 있는 모든 성분은 체세포가 먹고 싼 배설물이라고 해도 맞는 답이 되고 체세포가 먹기 전에는 먹이고 밥이고 먹고 싼 건 배설물이다. 그러니까 먹이라고 해도 맞는 답이 되고 배설물이라고 해도 답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혈액 속에 특정 성분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체세포가 그 성분을 못 먹어 치웠기 때문에 넘치는 성분이다. 맞죠? 그러면 부족한 성분은 먹지 못하기 때문에 배설물이 안 나와서 부족했다. 맞죠? 근데 넘치는 성분과 부족한 성분을 성분학적으로 분류를 하려고 하면은 500가지도 10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면 넘치는 걸 500가지가 넘는다고 해서 녹이는 성분을 500가지를 만들어야 되느냐? 부족한 성분이 얼마 전에 TV에서 어느 학자가 나와서 그래. 인체의 그 호르몬의 가지수를 분류해 보니까 1000가지도 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분을 부족하다고 해서 몇천 가지를 만들어서 피검사를 해서 정확히 넣어주고 넘치는 건 정확히 녹이는 해독제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게 과연 올바를 거냐. 의술이 엄청 복잡해지겠죠. 근데 생리치료 보면 왜 넘쳤을까요? 하는 게 문제예요. 생리치료 보면 넘친 건 결과고 반드시 넘치게 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먹어야 될 생명체들이 그걸 못 먹어 치웠기 때문에 축적돼서 넘친 거예요. 왜 못 먹어 치웠을까요? 산소가 부족해서. 그럼 부족한 건 못 먹었으니까 배설물이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먹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시킨 배설물이 안 나온 것이 그게 부족한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수에 관계없고 왜 못 먹었을까요? 하면 산소 부족이 원인이라면, 그러니까 넘치고 부족한 게 직접 원인은 산소 부족이 체세포들이 소화 능력을 잃은 게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요? 그러면 이제 산소 부족의 원인이 뭘까 이렇게 따져야 돼요. 산소 부족의 원인이 뭘까? 근데 이제 이게 산도가 높아질수록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한데 산을 해독하려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산의 종류가 약산, 중산, 강산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이거는 교육의 편의를 위해서 약산, 중산, 강산 했는데 산의 종류를 구분을 하려고 하면 1000가지, 10,000가지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약산, 중산, 강산을 왜 이렇게 분류를 했느냐? 화학 반응의 논리, 생리치의 논리로 보니까 산의 강도에 따라서 그 반응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산이 약산일 때는 혈액 속에 산소를 고갈시키는 것은 체세포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면서 마취의 효능이 있고, 약산일 때는 혈액 속에 산소를 고갈시키는 기능이 있고, 중산일 때는 물질을 응고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흐트러져 있는 지방 단백질과 철분, 석회질, 칼슘이 작은 밀입자 상태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덩어리로 만드는 기능이 중산이 하더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강산은 지방 단백질은 녹여버리고 지방 단백질, 철분, 석회질, 칼슘과 콜라겐 성분을 다시 지방 단백질은 녹이고 응고시키는 기능을 동시에 하더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약산, 중산, 강산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요걸 분류하다 보니까 약산에서 오는 병, 중산에서 오는 병, 강산에서 오는 병으로 이것도 정리가 가능한데, 내 머릿속에서 논문이라는 다 정리가 됐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가 깊이 돼서 강사 교육 때나 이제 학자들이나 배워야 이걸 알아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크게 이거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해서 내가 설명을 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말하면, 그러면 약산, 중산, 강산이 생기는 또 원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따져보니까 우리 인체의 모든 생명체들은 각자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는 필연적 불완전 연소 물질의 질소가스가 나오는데, 그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것이 바로 요산, 약산이다. 중산, 탄인산은 뭐냐? 모든 식물은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깨우쳤기 때문에 존재해요. 근데 식물들이 자기 육실을 지니고 있을 적에 동물이나 곤충이 자기 몸 뜯어먹으라고 사는 건 아니에요. 맞죠? 동물이나 곤충이 자기 몸을 못 뜯어먹게 하기 위해서 송분으로 지니고 있는 게 일종의 탄인산입니다. 시구, 떫고, 쓰리고, 알이고. 그래서 이거를 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걸 요산, 약산이라고 그러고, 약초, 식물 본성 자체가 자기 몸을 동물이나 곤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선을 중산, 탄인산이라고 그런다. 이 탄인산은 우리 장기 중에서 누가 먹어치우느냐? 간이 먹어치워요. 그래서 내가 적응적 진화는 대상에 대한 진화고, 대상에 대한 진화는 상호 진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식물은 동물이나 곤충이 자기 몸을 못 뜯어먹게 하기 위해서 동물이나 곤충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성분을 자꾸 발전시킨 게 시구, 떫고, 쓰리고, 알은 말이고, 동물이나 곤충은 그걸 먹고도 살 수 있게 깨우쳐 나가는 게, 식물도 계속 발전 진화하고 있고 동물이나 곤충도 끊임없이 진화를 하는데, 이것이 누가 이길 거냐? 따지면 영원히 아무도 이기지 못해야 공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맛들은 지금 현생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과거 생에서부터 작은 미생물서부터 진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보니까 그럼 저놈들이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럼 만들었으면 만들었던 거는 결과고, 만들었다고 하면 쓸 목적이고, 쓸 목적이 뭘까? 쓸 목적이 벌써 효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효능의 이치를 따져보니까, 그런 비유법을 들어서 강의 테이프에 얘기해놓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벌이 새끼를 낳으려고 그러면 곤충을 잡아가지고 곤충 뱃속에다가 알을 까놓습니다. 그러면 그 알이 부화가 돼서 애벌레가 돼가지고 그 곤충의 내장, 영양분을 뜯어먹고 나와야 돼요. 그럴 목적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그 벌독을 그놈을 죽이는 용도로 만들었으면 죽으면 썩어버리면, 알이 부화되기 전에 썩어버리면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썩지 않게 하려고 하면 기절만 시켜놔야 돼요. 마취로. 그럼 벌은 그 독을 만들 때부터 마취의 기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이 그 마취의 기능으로 만든 목적은 알 거냐 모를 거냐? 정답은 어딜까요? 알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용도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역할이 보니까 그게 약산으로서 혈액 속에 있는 산소를 고갈시키면 그게 마취가 되고 죽지는 않고 마취 상태로 있는 게 벌독이더라. 근데 반대로
또 뱀 같은 거는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뱀은 그냥 뭐를 물어서 죽이고 배 쪽에서 녹여야 되려고 하면 모든 물질을 녹이려고 하면 강산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뱀독은 강산이고 벌독은 약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물질을 녹여서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혈관도 터져버리고 산도가 높으면 뱀에 물리면 탱탱 붓고 하는 게 이제 붓는 거는 산의 농도를 약산이든 강산이든 묽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게 녹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들이 그 만드는 방법을 알았을 거냐, 알고 만들었을까, 모르고 만들었을까? 정답은 알고 만들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만드는 그놈들이 알고 그 이치를 몰랐을 뿐이지 그 생명체들이 그 성분을 지니고 있다면 반드시 알고 만들었고 쓰는 용도. 그럼 이거는 모든 물질을 녹이는 기능을 하는데 그 성분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고 봤더니 모든 생명체들은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는 필연적 불완전 연소 물질의 질소가스가 나오는데 질소가스의 기체를 액체화시킨 것이 바로 산인데 영양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소화시킬수록 강산이 배출이 되고 영양 칼로리가 낮은 걸수록 약산이 배출되는데 이놈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도 산소를 많이 넣고 태우면 양은 적게 나오는데 그놈을 액체화시켜 놓으면 산성도가 더 강해지고 산소를 적게 넣고 태우면 양은 많아지는데 산도가 떨어지는데 요놈이 소화시키면서 그 산의 강도로 산소 배합 비율, 영양분의 배합 비율에 따라서 정확히 지가 쓰는 대로 만드는 게 생명의 생리이치의 화학 반응의 원리더라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놈들이 이렇게 응고시키라고 하는 성분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은 어떤 작용을 할 거냐 하는 게 그래서 약산이 들어오면 마취 그러니까 쉽게 해서 관절염, 무릎에 통증이 오는데 벌침을 맞으면 지금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진통, 마취하는 효능이 있죠? 네. 근데 중산이 들어오면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면 혈관이 막혀버려요. 그렇죠? 강산이 들어오면 모든 물질이 다 사가버려요. 신경선이고 혈관이고 다 녹아버려요. 그건 강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의 곡류를 거의 뭐 1000가지 만가지 노는 게 뭐냐. 그 녹이고 이름 1000가지 만가지 붙여봐야 해서 이름 왠들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렇게 화학 반응의 이치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래서 이 산의 강도를 발전하는 것을 뭘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쉽까 하다가 생각하는 게 술을 담으면 처음에는 알코올 성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걸리를 담았다고 할 때에 막걸리가에서 준하는 게 어때요? 미생물이 소화시키면서 나오는 질소가스가 물에 붙들려서 액체화로 붙들린 게 막걸리 단계거든. 그렇죠? 그래 이거 체세포가 우리가 먹는 음식 영양분을 소화시키면서 나오는 질소가스가 붙들린 거나 원리가 막걸리. 그리고 이때를 요산을 약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고 이제 중산은 모든 물질을 응고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럼 이 응고시키는 거를 여러분들 생선 굽다가 생선이 꾸면은 막 흐르륵 흐트러지죠. 거기에도 신과일, 신맛이 뭐예요? 탄닌산이죠. 신과일 그놈을 짜가지고 싹 해놓으면 불포화 지방이 어떻게 돼요? 딱딱하니 꼬들꼬들해지죠. 이게 응고되는 원리입니다. 이게 중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혈액 속에 직접 들어가 버리면 이것이 혈액 속에 도구로서 그걸 사용할 때 들어가면은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면은 그게 혈관이 막히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강산은 우리가 염산처럼 모든 물질을 녹이는 작용을 한다. 근데 현재 난치병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병들은 원인 물질은 강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거인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이해를 할 거냐 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이 심천의학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인보다 월등하니 큰다는 것은 세포 분열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해답이 뉴스에서도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원리를 몰라요. 무슨 얘기냐? 미국에는 어때요? 비양심적인 사람이 많아요, 농민들이. 미국에 광우병이 왜 생기느냐? 풀보다는 고기가 칼로리가 높다고 소한테 육고기 먹여서 생긴 병이 광우병이에요. 소는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치아를 보면 송곳니가 있는 거는 육식을 했다는 증거고 송곳니가 없고 어금니만 있다고 하는 거는 채식만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송곳니가 없고 소 같은 경우는 송곳니가 없잖아요.
어금니만 있죠. 오랫동안 채식을 영양분을 소화시키면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채식에서 오는 영양분은 소화를 잘 시키는데 채식보다는 육식이 칼로리가 높다고 해서 육고기를 갖다가 소한테 먹이니까 빨리는 크는데 그 소화시키지 못한 영양분이 뇌 혈관을 막아버리면 뇌세포가 고사되어서 녹아서 없어지는 게 바로 광우병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광우병은 전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안 된다는 겁니다. 광우병 소를 우리 인간이 먹으면 광우병이 전염될까 안 될까? 정답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은 송곳니도 있고 어금니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오랜 옛날부터 육식과 채식을 동시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식과 채식의 성분을 동시에 소화하는 쪽으로 진화를 했고 소는 채식만 하는 쪽으로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만 하는 쪽으로 진화한 생명체한테 육식을 하니까 그게 병이 되는 거지만 우리 인간은 과거부터 육식과 채식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맹장을 어떻게 이해해요? 과거에 채식을 했을 때는 되새김 위가 있습니다. 영양분을 급할 때 막 먹어뒀다가 다시 꺼내서 다시 하기 때문에 비축위가 되새김 위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제 뇌가 발달해서 칼로리 높은 육식이나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고 칼로리가 높은 걸 음식을 먹으니까 되새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사용을 안 하면 퇴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할 때 되새김 위로서 형성되어 있던 위가 퇴화된 게 맹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제가 생리 이치로 그냥 그렇게 따져서 신천의학 시각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본다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어떤 거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들은 본질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이세를 남기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짓을 많이 하느냐? 항생제는 뭐예요? 상대 생명체를 죽이기 위한 약이죠. 항생제를 과다 많이 먹이면 소가 월등하니 빨리 커버립니다. 그래서 소를 빨리 크게 하는 방법이 소한테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는 약이 그러니까 지금 빨리 크게 먹이는 게 뭐예요? 성장촉진제. 성장촉진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항생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거는요. 항생제는 뭘까? 녹여서 생명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약산, 중산, 강산하면 내가 이 원리를 조금 설명하면 내 말귀를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자연의 생리의 이치, 화학 반응의 이치는 이게 이치적으로 공부하면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내 공부를 해보면 책을 똑같은 책, 똑같은 영상을 지금 보고 1년 있다 또 보면 내용이 다른 내용이 또 들었고 1년 있다 지나가서 또 보면 다른 내용이 또 들어있고 이게 뭐냐고 하면 내가 깨우침이 높아질수록 새로운 내용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쉽게 내가 이제 비유법을 들어볼게요. 처음에 술을 담았을 때 맨 처음에 담았을 때 막걸리가 됐을 적에는 영양 칼로리가 높다. 그러면 막걸리 때 그때 영양분은 먹는 미생물의 종류하고 막걸리 때는 미생물의 종류가 달라요. 영양 칼로리도 높아요. 그놈을 다 먹고 나면은 먹을 게 없으면 미생물이 죽겠죠. 근데 이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성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바뀐 성분을 필요로 하는 생명체가 다시 들어와서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식초가 되는 거예요. 강산. 그럼 식초 때는 막걸리 때부터는 영양 칼로리가 또 떨어졌습니다. 또 식초를 오래 방치하면 식초의 성분을 만들어내는 미생물이 다 먹고 나면 죽겠죠. 그 바뀐 성분을 미생물이 또 먹으면 가장 작은 영양 칼로리가 낮은 걸 강산을 먹는 미생물이 그건 썩은 겁니다. 그래 그 썩은 게 강산인데 이 썩은 거는 살충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 발효하고 썩은 것 차이는 뭐냐? 영양 칼로리가 낮은 걸 먹고 소화시킨 거 아주 작은 생명체가 먹은 거 영양 칼로리가 우리도 영양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으로 덩치가 크고 영양 칼로리가 적고 낮은 걸 먹으면 덩치가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라고 하는 건 어때요? 푸른 곰팡이에서 나왔다고 하죠. 곰팡이는 그 썩은 걸 얘기하는 거고 발효는 효소화되는 거 미생물이 좀 큰 거 칼로리가 높은 거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산의 강도에 따라서 물질을 녹여서 응고시켜서 죽이는 살충 기능의 약이 우리가 항생제다.
그래서 이 강산의 산화작용이 생명에 위협을 주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부분적으로 빨리 하면 그게 암이 되는 거고, 몸 전반적으로 세포 분열이 빨리 일어나면 뭘까요? 거인증입니다. 그러면 이 설명 속에 거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내가 설명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이치 공부를 하면 지금 내가 진단한 속에 내가 이렇게 논문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진단 시각이 꼭 치료 시각이다. 강산의 산화작용이 체세포의 생명에 위협을 줬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세를 많이 남기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부분적으로 한 건 암이고 전체가 이루어진 거는 그게 거인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거인증이 있는 어린아이 때부터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어려서도 비정상적으로 빨리 커요. 그러면 완전히 크기 전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커진다. 이때 공통점은 뭐냐? 우리 심천의학 시각에도 진단하면 100% 다 신장 기능이 고도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인증이 딱 시작될 때 심천의학을 적응시켜서 8번, 5번, 30번을 빼주면 거인증이 멈출 거냐 안 멈출 거냐. 제 생각은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자연의 생리 이치를 공부한 걸로 하면 멈출 확률은 80% 이상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 가요? 그래서 현대 우리가 물질이 높고 물집이 샜고 피부가 헐면은 강산의 산화작용이 녹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녹인 거, 세포 분열이 비정상적으로 분열을 해서 간 것도 강산이 원인 제공이고, 피부가 녹은 것도 강산이 원인 제공이고, 뼈가 녹은 것도, 골다공증도 강산이 원인 제공이고,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이 빠른 것도 강산이 원인 제공인데, 지금 현재 이 강산을 해독하는 방법을 아직 아무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이 사회를 해보면은 축하고 어떤 웬만한 사람들은 진액하고 철분자하고 죽염수하고만 먹어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쭉쭉 올라가는데 100명 하면 한두 명이 안 올라가요. 피가 만들어지는 데서 그렇게 원인을 찾아보니까 강산의 산화작용에 모든 영양분은 녹이기 때문에 피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물질을 아무리 넣어줘도 안 되더라. 그러면 이 진단 속에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진단하는 시각 속에 강산의 산화작용이 모든 영양분을 파괴했으면 강산을 해독해서 물질을 영양분을 녹이지 못하게 해놓고 피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넣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넣어줘 보니까 열심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제 상상이 마냥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생각이 어디까지 갔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오만한 시기였어요. 이 공부를 할 때요. 좀 오만한 시기였는데 병이 너무 잘 났으면 재미가 없어. 한 번 낫고 하면 별 재미없잖아요. 남들이 도저히 못 고치는 병을 해봐야 나으면 그게 스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는 이제 자꾸 말리는 거예요. 위안부당하니까. 뭐 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공부가 뛰어나다고 해서 100이면 100 다 고치든 못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아마 명예훼손은 아니니까 얘기해도 될 겁니다.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얼마 전에 서중 전에 그 법무부 차관하시던 분 돌아가신 거 뉴스 자막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계산해 보면 한 95세 가까이 됐을 겁니다. 20 몇 년 전에 저한테 신부전증으로 72인가 하나인가 신부전증 진단받고 저를 찾았다고 그래요. 내 책이 처음 나올 때. 나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책을 보니까 자기가 신부전증으로 진단받았는데 나 아니면 해결할 사람이 그래 나를 계속 찾다 보니까 내가 교도소에 가 있더래. 그래서 교도소 소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 좀 돌봐줘라. 그분이 그렇게 고생할 분이 아니니까 좀 교도소장한테 부탁을 하니까 갑자기 들어가서 이틀인가 있는데 교도소장이 부르더라고요. 그래 갔더니 누가 이렇게 연락 받았다고. 누군가 나는 전혀 알 수가 없어. 내 책을 보고 나를 챙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교도소에서 딱 나왔는데 이틀 있으니까 이미 오늘 나갑니다 하고 거기서 연락이 가가지고 이틀 있으니까 딱 찾아왔는데 그분이 서중신 그 변호사 그분이더라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이름 안 밝힙니다. 명예를 보존해주기 위해서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부전증을 진단 받아가지고 저한테 그 1년 가까이 서울서 내가 경주에 있을 때 내려다니면서 시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치료 딱 끝날 때쯤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나이가 72인데 근 1년 가까이 나한테 와서 사회를 한 양을 계산하니까 바켓으로 한 바켓수가 넘는데 이렇게 많이 뺐는데 왜 기운이 안 떨어지고 기운이 나면 혈색이 더 좋아지냐는 거예요. 한 바켓을 더 뺐는데. 근데 그렇게 신부전증으로 진단받고 그때 근 1년 가까이 경주에 있을 때 일주일마다 꼭 그 이분이 나한테 독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오기만 하면 식사 대접한다고 밖에 호텔 예약해놔도 저는 절대 지금까지 환자들이 와서 식사 대접한다고 해도 안 나갑니다. 근데 한 1년쯤 허물이 없어지니까 하나만 부탁합시다. 그분은 나한테 부르면 그냥 박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박 선생, 내가 하나만 딱 부탁합시다. 이렇게. 사실 내가 나이도 됐고 죽은 병 걸렸는데 묘를 써놨는데 내 묘자리 좀 한번 봐줄 수 없느냐고. 그래. 참 그건 뿌리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서울에 올라가 보니까 그 인왕산 뒤에 있더라고요. 인왕산 뒤인데 누구한테 기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땅을. 그래서 거기다 묘자리 잡아놨는데 내가 보니까 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문인이 나올 자리다. 그 얘기해줬더니 다른 사람은 이렇게 기분이 아주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자리를 내가 이렇게 봐주고. 그러고 집에 오니까 식사 대접하더니 우물자리 하나만 서울대 하나만 딱 봐달라고 그래서 그때 우물자리 잡아주고 내려왔는데 지금 22년 3년 지나서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으니까 연도수로 계산해 보니까 그 신부전증 치료받고 23, 4년 살았으니까 95세까지 사셨으면 제 운명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때요? 오래전부터 연구했죠. 그래 그 당시에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머릿속에 뭐가 있는 그 당시에는 이게 참 환자들이 치료하다 보면 재밌는 현상이 많아요. 뭐냐면 생리통 환자를 치료해주면 생리통 환자만 계속 와. 치질 환자 치료해주면 치질 환자만 계속 오고 이게 끼리끼리 환자들끼리도 모이는가 봐요. 근데 한 번은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니까 계속 우울증 환자만 또 모여들어요. 근데 우울증 환자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얘기죠. 공부가. 그래서 부모의 기대는 많은데 공부가 안 되니까 그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걸 자포자기해서 포기하다 보니까 그게 우울증으로 이렇게 증세가 악화되더라. 그래서 육체적인 온 병은 4.16법으로 다 고칠 수가 있는 게 자신이 만만한데 공부가 안 된 게 원인이 돼서 우울증이 온 건 공부머리를 잘하게 해줘야 치료가 되잖아요. 그 요걸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없을까 생각을 딱 하니까 그거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뇌의 구조를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지. 그 방법이 뭔가 뇌세포의 분열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뇌의 구조를 연상해 보니까 의외로 해답은 간단한 데가 있어요. 뭐냐고 하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책상 앞에 앉혀놓으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답답해서 못 앉아 있어. 그리고 암기력이 좋아지려고 하면 뇌세포가 끊임없이 세포 분열해서 공테이프를 만들어줘야 현재 접하는 내용이 거기에 입력이 돼서 과거의 생각과 하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뇌세포 분열 기능이 떨어지면 책을 읽으면 앞장을 읽으면 뒷장 넘어가면 앞장 게 지워져. 그러니까 공부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암기력이 좋아지려고 하면 뇌세포 분열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면 되겠다. 그러면 분열 기능이 좋은 사람하고 안 좋은 사람은 피의 흐름인데 문제는 뭐냐. 뇌의 구조가 거의 지방 단백질로 돼 있는데 빨간 피가 도는 라인하고 지방 단백질이 공급되는 라인이 다르더라고요.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간 피가 도는 데까지는 그 혈관을 녹이는 처방을 하면 그거 녹여낼 수가 있는데 녹여낼 확률이 높은데 거기 혈관 밖에 뇌 영양분을 공급 지방 단백질 통로가 막힌 경우는 이거는 뚫을 방법이 약한 거예요. 그래 그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답을 얻어냈어요. 근데 이 얘기를 20년 전에도
녹화에 어디 테이프에 있을 겁니다. 그래 요걸 녹이면 되는데 이게 이제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돌면 산도가 높아지고 높아진 산의 산화작용이 그 지방 단백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굳혀진 게 뭐냐? 치매 단백질입니다. 치매가 있는 사람은 뇌혈관이 막히고 뇌혈관이 막힌 사람은 피가 못 돌고 피가 못 돌면 산도가 높고 높아진 산의 산화작용이 지방 단백질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변형된 물질이 바로 치매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도가 높지 않게 해주는 것은 심장과 간을 회복시키면 다시 높아지지 않게 해줄 수 있고 이미 막힌 건 녹여서 빼면은 가능한데 문제는 빨간 피가 도는 데까지는 녹이는 성분이 가능한데 그 혈관 밖에 지방 단백질이 막히는 통로는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걸 녹여내서 뚫어주면은 공부도 잘하게 할 수도 있고 치매도 고칠 수 있고 자폐증도 고칠 수 있는데 내가 이 성분을 지금 연구가 끝냈을 것 같아요? 안 끝냈을 것 같아요? 20년 전에 끝내놨어요. 20년 동안 머릿속으로 이거 났다 저거 났다 처방을 했다 지웠다 했다 지웠다. 저는 물건을 갖고 연구 안 하잖아요. 머릿속에다 넣고 머릿속에서 계속 상상을 하면서 이거 넣고 어떻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거 넣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제 해놨는데 그동안에 여건이 안 돼서 못해다가 지금 책에 보면 논문집이 어때요? 심현정이라고 이미 딱 해서 발표해놨죠? 올 겨울부터 그거 만들겠다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나더러 그거 만들어 봤냐고 하면 아니. 근데 만들면 효과 날 거예요. 근데 해봐요. 효과 날 거냐 안 날 거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강산의 독재 신촌 1, 2, 3 지금 진액 내가 만들어보고 했을 것 같아요. 첫 방에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저는 모든 물질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화학 반응의 이치를 공부했기 때문에 실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으로 풀으면 그러니까 약사들 공부하면 그러잖아요. 선생님 약대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근데 대학에서 교수한테 물어도 모르는 걸 선생님은 어떻게 답변해요 그러면? 이놈아 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이치를 공부했으니까 그 약을 어디에다 썼는가 하면 왜 썼는가 알고 그 성분이 뭔가 하니까 어느 식물 속에 들어있다는 건 들으면 아는 거지 그걸 그 성분 검사를 해봐야 아느냐. 이게 이치 공부가 이만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올 겨울에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앞으로 할 게 올해부터는 돼요. 치매 퇴치 운동 하잖아. 지금 현재 하는 것도 지금 한 65점은 두는데 그게 되면 한 95점 정도. 그러면 공부 잘하게만 하는 효능이 있는 게 아니고 치매나 자폐증, 기억력 감퇴, 뇌경색, 심근경색, 간경화 이런 데도 상당히 그 효능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저기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이 녹화가 이게 되니까 공인등에 얘기해보라 그러면 이 국가가 지금 이렇게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치매 퇴치 운동을 나한테 해봐라고 나한테 지원을 해주면 지금 정부에 들어가는 거 1000분의 1, 한 50억만 줘도 지금 내가 우리나라 내가 시키는 대로 치매 퇴치 운동하라고 하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 내가 80% 이상 없애는 건 자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부를 안 배운 사람이면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저 미친놈 헛소리 하래 할 거예요. 맞죠? 근데 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때요? 허황되다고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누가 그래요. 병원에 가니까 임신 4개월에 태아 검사를 하러 가니까 병원에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폐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소리 딱 듣더니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크다고 하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야 자폐증이 되려면 뇌 이상이 있어야 되고 뇌 이상이 있으려고 하면 산도가 높고 산도가 높으면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니까 개월수에 비해서 몸통은 안 크는데 머리만 큰 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말 속에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강산해독제를 먹여서 그게 4개월의 진단을 받았는데 나서 지금 건강하니 잘하고 있고 그 사람은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 내 말을 믿으면 할 거고 황당하게 들으면 못 할 거고 그래서 실제 그 강산을 해독한다는 게 모든 생명체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원 중심에는 항상 강산이 있는데 지금까지 숙제를 못 푸는 게 그 강산은 물질을 녹이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빠르게도 하고 여러 가지 난치병에서 이르는 것은 거의 강산이 원인 제공인데 여러분들이 강산 해독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모든 난치병에 대해서 현대의학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불치병은 아니다.
단지 이제 주의할 점은 이미 혈액이 만들어지는 기능이 망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피부족이 안 오게 하면서 알맞게 그걸 빼내느냐, 이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몸에 숙지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앞서 뱅구한 강사들이 지도를 해주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부작용을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늘 다 돼서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처럼 교육받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반가웠어요.